네, 도대체 주가 시동을 언제 거는 거냐 말이 많았던 섹터 바로 자동차주입니다. 저희가 마침 어제 만도에 대해서 그래도 1분기, 2분기쯤에는 글로벌 업체들의 생산량이 특히나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며 수혜주로 만도를 다뤄봤었는데요. 완성차 업체들의 분위기도 좋아지게 될지 현대차, 기아, 그를 포함한 자동차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이제 만도를 저희가 주제로 다뤄봤고 주가 흐름도 좋았거든요. 리포트가 잘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게 아니 그럼 부품 수요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완성차 업체들도 파는 자동 차량이 늘어나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때요? 자동차주들 시동 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자동차주뿐이 아니라 네.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전 진짜 오늘 엄청 강세를 예상했거든요. 실망스럽죠. 예? 근데 야 이게 뭔 일입니까?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과 이게 딱 내가 매수를 해서 바로 수익이 나는 거는 좀 시간차가 좀 발생을 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자동차 섹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눌렀었던 거 최근에 시장이 우리나라는 좀 미약하지만 많이 올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업종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지정학 리스크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을 때는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대비 좀 저평가, 뭐 낙폭과대 인식 이런 것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전 계속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 현대차가 달라졌어요라는 그런 글들, 게시글들이 보이더라고. 디자인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좀 고루한 이미지의 현대차, 기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약간 그런 뉘앙스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요즘은 하나의 뭐 IT 전자기기처럼 안에도 막 휘황찬란하고요. 대시보드 막 엄청 크고요. 네. LED 조명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미래 IT 기기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국내 기업들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뭐 디자인하고 뭐 기술력 보신다라면 뭐 거의 BMW 정도는 따라잡았다. 물론 이제 BMW, 벤츠, 뭐 아우디가 3대 브랜드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BMW 정도까지는 잡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 승차감이라는 이런 부분 상당히 좋다 생각하고 있고 뭐 디자인 뭐 고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니 제 의견 아니에요. 이게 전기차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브랜드 말고 제네시스 브랜드는 상당히 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저는 뭐 상당히 뭐 그 기술력이든 뭐 차량 그 부분이든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 채팅방에도 아유, 오히려 TV에서 자동차주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괜히 불안하네. 아직 갈 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반신반의 혹은 의심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대차 기아로 지난달에만 300억 원 넘게 잃었다고 해요. 주가가 그만큼 못 가서인데. 이렇게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뭔가 나아져야지. 확실히 보여줘야 될 텐데 그게 뭐 반도체 수급난이 끝났다라는 뉴스일까요? 혹은 생각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잘 팔려요라는 그런 뉴스일까요? 실적일까요? 다 되겠죠. 다 나와야 근데 돼요? 중요한 거는 현대차 그룹은 부품이 없어서 판매를 못한 것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수든 그 수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수는 당연히 뭐 워낙에 그 국내 점유율을 한 60-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뭐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수출도 상당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뭐 현대 기아만 아니겠죠. 다른 뭐 메이저 완성차 업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차를 계약을 하면 인도를 받는데 정말 빠르면 6개월, 길면 뭐 1년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부품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브랜드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 공급망 충격이 언제 빨리 좀 정상화되느냐. 작년부터 현대차 그룹이 말을 한 게 가을이면 될 것 같아요. 연말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부터 그랬어요. 네, 한 3개월 단위로 말을 했는데 네. 이게 계속 중간중간에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러한 것이 빨리 해결돼야지 주가도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기보다는 똑같은 이슈로 지난해 2분기 이제는 좀 바닥 찍었습니다라고 하다가 3분기 이제는 진짜 수급난 해소될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주분들의 희망 고문을 시켰던 네. 대표적인 섹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그래 우리도 인정할게. 이제 반도체 수급난이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 그럼 그 전에는 부품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네. 부품 먼저 공략하고 그다음에 확실히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되면 그때 자동차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던데 네. 이런 투자 사이클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완성차 업체가 못 가는데 왜 만도를 좋게 보는 증권사가 있고 또 아닌 증권사도 있고 또 부품주들을 왜 좋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약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판매가 잘 돼야 생산이 잘 돼야지 부품주가 가는 것인데. 근데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예전처럼 수요자 그 사이클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소비도 마찬가지죠.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이 수요자, 예를 들어 차량을 지금 제가 오늘 사고 싶어요 해서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부품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부품이 없다 보니까 부품사들의 공급자 중심으로 그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면 가격을 그 전보다 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눈치 보여서 못 올렸다면 지금은 눈치 안 보고 부품 가격 올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수요자다 보니까 그런 걸 받아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같은 차량을 만들더라도 예전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는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부품 업체들은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르게 재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3D 포니 영화님이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해소는 아직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 기아 주주총회를 잠깐 다녀왔는데 경영진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전망할 수는 있어도 확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그 주총 현장의 분위기를 저희 대신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니 영화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청자분들의 투심도 아직은 자동차주가 아닌 것 같아. 나 너무 많이 속았어라는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움직였던 그 부품주 저희가 어제 다뤘던 게 만도였거든요. 네. 만도에 대해서는 유창희 대표님 좀 지금 발목 담아보고 적극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도 괜찮은가요? 뭐 모든 자동차 부품주들은 저는 지금 정도는 매수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1월과 같은 2월과 같은 급락 장세보다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조정 그리고 약간 반등세 그러면서 약간의 행보기가 전 4월달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반발 매수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환율만 조금 안정화된다라면 충분히 증시는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들 전체적인 업종을 봤을 때 실적 대비해서 못 올라가는 섹터가 자동차 관련된 섹터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볼 만하다. 특히 만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ADS,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해서라든지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러시아 관련해서도 영향을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최근에 좀 급락세 나온 거 45,000원, 5만 원 초반은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타이밍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기아에 대해서 좀 애도의 표현을 해주세요. 오래 갖고 있었지만 지금 수익권을 올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아 물려 있어요라는 글 올려주셨는데 기아와 함께 현대차 그룹 내에서 미래 전략의 숨은 주역으로 꼽히는 현대 오토에버도 같이 여쭤볼게요. 제가 현대 오토에버 지금 토론방에 갔다 왔더니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지금 시장의 관심을 너무 안 받는 종목인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기아, 현대 오토에버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완성차 업체를 매수를 해야 된다. 네. 오늘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기아 매수할 것 같아요. 기아요. 저는 그만큼 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 계속해서 저는 뭐 주가를 이끌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도 보면은 그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작년 그 하단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저점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현대차는 계속해서 하락했던 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 본다면 전 기아가 그래도 전기차 시장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좀 판로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에서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 파트를 유일하게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자동차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잘 만들어서 잘 굴러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잘 만들어서 잘 굴러가는 것뿐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잘 움직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기업들이 좀 외주를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좀 공급을 받았다라면 지금은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자체 플랫폼을 좀 활용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 시장이 워낙에 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다라면 결국엔 차량은 깡통차가 된다. 뭐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리 차가 좋아도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통제권이 없다라면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메이저 브랜드 그 차량들 업체들이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속 반복된 얘기하지만 이제 그 애플인가요? 이제 그 회사 이름 까먹었다. 전기차 다른 업체인데 네. 이제 그 한 2, 3년 뒤에 나오는 제품은 무조건 100% 자율주행을 적용하겠다. 구글칸가 아마 그랬었던 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곧 도입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행적인 투자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를 넘어서 모빌리티 시장, 맞아요. 뭐 이런 택시, 뭐 이거 비행 택시 같은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계속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 회사도 외형 성장 계속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론 택시 이야기 네, 하시는 드론 택시.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요. 원래 갑자기 이야기다 보면 생각이 안 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희 프리티 SU님께서 이렇게 글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차는 물린 사람 많아서 진짜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채팅방도 지금 자동차주를 갖고 계신 분과 갖고 있었지만 매도했던 분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현대차 그룹주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주주로서 아직은 수익은 못 보고 있는데 혹시 살아난다면 제 종목이 살아날 수 있을지 자동차 및 부품주 내에서 우리 유창희 대표님 최선호주, 탑픽주 하나 골라주시죠. 저는 현대 글로비스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이슈가 되는 섹터를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자체보다도 현대차 그룹이 진출을 시작한 중고차 시장이 더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현대 글로비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현대차 그룹 혹은 현대차 자체 뭐 이동, 판매 관련해 가지고 물류, 배송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부분들 또 중고차를 국내에서뿐이 아니라 해외로 또 수출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신규 매출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현대 글로비스가 당분간은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시장하고 기업은 좀 따로 국밥으로 놓을 수 있겠지만 중고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현대글로비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22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신고가로 계속 한 4월, 5월까지 치고 나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 종목 자체가 조금 탄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8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저는 분할 매수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8만 원 전까지는 분할 매수로 목표 주가는 22만 원으로 탑픽으로는 현대글로비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그리고 부품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는 접근해봐도 괜찮을 타이밍이 왔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고요. 시동 켤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주세요. 유창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